PC 물가지수가 시장을 뒤흔들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의 평균 등락폭이 1%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 하락을 멈추고 다시 안정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테슬라가 연속 3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 414달러에 근접한 가격을 보였었는데 진짜 414달러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시장과 반대의 움직임, 강세를 보이며 3%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엔비디아의 베스트 진입 시점일까요?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미국의 주식시장이 조기 마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가치 있는 시장에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자. 미증시연구소의 최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정보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나스닥이 최고가를 찍었던 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12월 16일이 잠시 나스닥이 최고가를 찍었던 날인데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일에 나스닥 지수가 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주식시장엔 그런 말이 있어요. 연말에 고점이 나오고 있을 때 본인이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2월 중순에 가까워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요. 지금 그 말이 바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까먹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할 5개의 역사적 패턴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로 매년 1월의 첫째 주엔 시장의 저점이 형성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의 차트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보고 1월 첫째 주의 저점이 어느 날에 나타나는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은 대폭 하락 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20일의 캔들을 잘 보시면 가격이 쭉 하고 올랐다가 다시 21일 이평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락 구조 3의 캔들이 상승 구조 7과 9에서 생긴 캔들의 갭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21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 것 뿐이지 60일 이평선에 근접하긴 했으나 완전 뚫고 내려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어느 정도의 하락 보완 공간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수요일에 장대 음봉이 나왔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3대 지수가 다 폭락하고 있었는데 이 폭락들이 3에서 5일 만에 다 원상복구되는 게 아닌 이상은 추세 복구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거기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의 휴가 영향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밍밍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화제를 끌어모으는 우량주가 아닌 이상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건 자제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됐다, 나스닥 뭐 올라간다 하시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장대 양봉의 절반가는 올라와줘야 된다고. 근데 딱 이 절반가를 살짝 뛰어넘는 캔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 선 60일 이평선을 보시면 60일 이평선 가격이 18,742달러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1월 6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갭 상승을 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 갭이 다 메워지지 않고 부분만 채워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메워지지 않은 가격 구간이 18,449달러에서 18,730달러에 있어요. 거기서 또 아래의 MACD 지표를 보시면 중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나스닥이 살짝 올라서 장대 음봉의 절반가에 도달하긴 했지만 살짝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걸 봐선 다시 떨어질 확률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저 헌터의 세력 매집 원가를 보시면 나스닥의 중장기 평균 매집가는 18,336달러에 형성되어 있고 단기 매집가는 19,156달러에 형성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캔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시가와 저가가 각각 19,190달러와 19,168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단기 매집가에 거의 근접해 있으니 요 며칠간의 반등은 정상적인 범위 내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고, 다시 상승장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 매집가를 보셨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진 18,359달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시적인 반등이 보였다가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18,336달러가 저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의 변동 포인트를 보시면 지난 변동 포인트가 12월 20일이라 했었는데 현재 작은 상승을 보이면서 살짝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상승해서 전고점을 씹어먹는 그림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영상에선 지난 영상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한번 예측해 보시라고
다음 변동 포인트를 한번 가려봤습니다. 1월의 첫 번째 변동 포인트가 언제인지 한번 예측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동시에 만약 지금부터 1월의 첫 번째 거래일까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인다면 1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서 큰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하지만 오늘 보인 나스닥의 움직임이 저희가 말한 딱 절반의 가격까지 올라온 걸 보면 또 상승 못할 것 같다고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S&P 500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갭상승을 만들었던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또 보면 하락구조 1에서부터 떨어져서 지난 금요일 하락구조 4의 캔들까지 떨어지면서 노란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현재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우존스 지수를 보시면 하락구조 9까지 나와서 6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 지금까지도 아직 상승구조 1의 캔들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하락구조 9 이후에 출현한 캔들이 이전의 상승갭을 거의 메꾸다시피 나온 탓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갭을 완전히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갭의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3대 지수의 움직임 사이에도 어느 정도 분열이 생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과 다우존스의 움직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나 나스닥의 움직임에 좀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종목의 움직임, 엔비디아의 차트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되게 보기 드문 하락구조 9의 형태를 보이는데 그 뒤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상승구조 1과 2의 출현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구조 9와 상승구조 1을 잘 보시면 현재 차트에 보이는 양봉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뒤에 현재 주가가 21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8월과 9월 이 두 구간을 잘 보시면 비록 잠깐 뚫고 내려갔긴 했었지만 120일 이평선에 강력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접 또는 하락했다가 강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MACD 지표를 또 보시면 MACD와 시그널선이 영선 아래에서 머리를 살짝 치켜들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저 헌터로 엔비디아를 분석했을 때 해당 주식의 지지선이 128.7745로 120일 이평선 위에 강력한 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항선이 141.9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가가 139.670인 걸로 봐서 상승 공간이 크게 넓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지금 현재 21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평선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 다시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전처럼 50%, 60%, 100% 상승 이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많이 쳐도 한 20%? 20% 정도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20%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20%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테슬라의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패턴 같은 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거래량도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거래량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거래량을 보면 완벽한 계단식의 하락은 아니지만 살짝 변형된 형태로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곧 코앞이라 그런지 오늘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캔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제는 되게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아래는 거의 꼬리가 없는 형태의 캔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의 캔들은 그 반대로 아래로 되게 긴 꼬리를 만들었다가 위에 꼬리가 거의 없는 캔들의 형태를 생성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는 칼을 똑바로 쥐고 있고 오늘은 칼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이런 형태를 보인 뒤 일반적으로 되게 강한 상승세를 가진 양봉이 나올 확률이 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을 켜서 보시면 현재 노란색 21일 이평선과 주가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좀 재밌는 게 보이는데 오늘 저점이 415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고점 414달러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일 것이라 했었는데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재밌는 건 MACD 지표를 켜서 보면 여기 이 자리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뒤 MACD와 시그널선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려 하지만
주가가 21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MACD에선 근접만 했지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또 보시면 땡스기빙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던 기간에 살짝 조정이 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MACD선의 교차가 두 번 일어나면서 아래에 되게 조그만한 붉은 선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붉은 선의 조정은 3에서 7일 정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뒤를 봐주시면 상승세를 타면서 초록선으로 바뀌는데 이런 상황을 저는 MACD의 골드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가가 어제보다 높게 나왔지만 오늘 또 MACD 지표에 교차가 일어나면서 빨간 선이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다시 골드 트랩이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 또 나오게 된다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트레저 헌터로 테슬라의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 오늘 주가는 430달러이고 해당 주식의 저항선이 468달러에 있다고 하며 저항 강도는 보통이라 합니다. 또한 326달러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역대 최고가였던 전고점 414달러에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가 예측 기능을 켜서 보면 예측 고점 1의 값이 435달러이고 예측 고점 2의 값이 442달러라 나와 있습니다. 매도가는 예측 고점의 2의 값과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하시려면 예측 저점의 가격대를 보고 거래해 주시면 되겠죠. 가격이 딱딱 정확히 적혀 있으니 내일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엔 2025년의 시장의 움직임이 되게 큰 등락폭을 보이며 움직일 것이라 예상되는데 등락폭을 함께 예측하고 헤쳐나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증시연구소의 최 선생이었습니다.